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면서 자갈치 아줌매가 부산역 광장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 시민으로서 엑스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할 낀데 최근에 열린 엑스포 이모저모와 성과, 그리고 만약에 부산이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어떤 주제로 진행되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경하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TPO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 것이 왔습니다. 네, 그렇죠. 가슴이 떨립니다. 저도 흥분됩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세계박람회 엑스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세계박람회가 개최된 도시가 어디였죠? 좀 소개해 주시죠. 네, 2010년은 중국 상하이, 네.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재작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렸습니다. 5년 주기로 열리는데요. 네. 또 이 세계 박람회가 열리는 매 5년 사이사이에 위상이 조금 다른 엑스포, 규모가 작고 기간도 짧은 인정 엑스포가 따로 또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3년 대전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 그리고 17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도 이 인정 엑스포가 열렸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앞으로 열릴 이제 세계 박람회는 어떤 도시들입니까? 예, 바로 2년 뒤에 2025년 이웃나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네. 6개월 정도 열릴 텐데 이제 2년 남았고 그 다음을 우리 부산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그 세계 박람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뭐 실사단 유치하는데도 이렇게 막 부산이 들썩들썩 하는데 어떤 행사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까? 네, 아주 화려하고 장엄한 개회식부터 시작을 해서 네. 박람회 열리는 6개월 내내 최고 수준의 행사들이 연이어 열리게 됩니다. 그 주최국으로서는 박람회 참가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그 나라의 날을 정해줘서 그 나라만 주인공으로 하는 특별한 일정을 이제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이때는 대개 대통령, 총리 등 정상급 인사들이 오시는데요. 오시죠. 네. 예. 예를 들면 밀라노나 두바이 박람회 할 때 당시 우리 대통령께서도 현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 외에도 특별 전시회, 전통 공연 이런 것들 아주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예. 또 특산품을 팔기도 하고 고유 음식들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또 밀라노에서는 2015년에 우리나라 주제가 발효 음식, 그러니까 김치, 된장 얘기를 하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고 그 음식을 현장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6개월 내내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그리고 직접 관람객들이 체험하는 기회도 주니까 아주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30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되면 또 어떤 이런 주제관들이 만들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요 그 엑스포에 들어서는 전시관, 주제관 요건 누가 짓는 겁니까? 우선 주최국이 주제를 설명하는 것을 주제관을 하나 짓고요. 그 외에는 참가하는 나라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국가관을 다 짓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자기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문화, 기술, 그리고 미래 사회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우리 박람회가 열리면 안방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모든 나라의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 마당에서 세계 일주를 한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을 경험한다. 우리가 우리 마당에서 세계 일주를 한다. 네. 굉장히 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색은 이 참가국들이 자기 비용으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만 대주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은 뭐 몇 개국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라 형편 따라 좀 다를 텐데 전례를 보면 한 50개국 정도가 이런 국가관을 지어서 자기들 자랑을 하려고 하고 또 박람회 6개월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철거를 하지만 우리가 지은 것이나 또 다른 일부 건물은 연구 보존물로 남게 되면 이 부산에 새로운 명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연구 보존할 수도 있고 뭐 철거할 수도 있고. 그 대략 이제 열리게 되면 부산에서 50개국 여행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 수준의 여행을 하는 거죠. 네. 와서 알아서 자기 음식도 선보이고 기술도 선보이고 축제도 선보이고 공연도 해주고 미술품도 전시해주고. 좋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꼭 유치해야 되겠는데. 예, 저도 손주 데리고 올 겁니다. 아니 근데 세계 박람회는 이제 매번 주제가 있다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 모든 박람회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최근의 화두는
미래입니다. 미래. 네, 미래에 대한 것인데 주제는 주최국이 정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박람회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경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핵심은 과거에는 산업 전시회, 발명품 전시회 성격이 강했지만 예. 오늘날의 세계 박람회는 우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좀 함께 고민해보자.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인류가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미래를 머리에 두고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전 두바이 박람회나 2년 후에 다가올 오사카 박람회에서도 주제 속에 미래, 퓨처라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미래의 모습이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계속 완전히 바뀌고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는 사실 없었는데 갑자기 또 엄청나게 나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2030 세계박람회 엑스포를 부산에서 개최한다면 그 주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주제입니까? 주제를 좀 평가해 주시죠. 네, 앞에 말씀드린 그 주제에도 미래가 들어갔듯이 부산의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미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는 이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추진하기 위해서 3가지의 또 소주제를 정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 두 번째는 인류를 위한 기술, 세 번째는 돌봄과 나눔의 장. 이런 소주제를 정해서 이제 기후 변화 또는 계층 간의 양극화, 인류 고령화 이런 전 세계가 곳곳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세계를 대전환시키는 노력을 해보자. 이것이 부산 엑스포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항구 도시 부산이 인류가 더 나은 미래로 나가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단어를 썼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개최했던 곳 혹은 또 개최할 예정인 세계박람회 주제나 소주제 이런 거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두바이 박람회 주제는 마음을 모아서 미래를 창조한다라는 것이었고 2년 후에 열리는 오사카 박람회 주제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를 디자인하자입니다. 그리고 이 오사카에서는 또 3가지 소주제로 첫째는 생명을 구하자, 두 번째는 생명의 힘을 싣자, 세 번째는 생명을 잇자, 연결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같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의 세계 박람회 주제는 미래를 향해서 인류 전체가 공동 번영하는 쪽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나 공동 번영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도시의 특색에 어떻게 맞게 담느냐, 그것도 또한 그 항해라는 주제는 우리나라밖에 부산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정부가 지금 내세운 부산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게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서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을 제목 붙이기를 부산 이니셔티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엑스포 열린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엑스포 하면 보통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많이들 떠올리시거든요. 조금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요 엑스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엑스포는 어떤 엑스포였지? 네, 1993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박람회 기구 BI 공인을 받아서 열렸습니다. 횟수로는 조선 말기에 1893년 시카고 박람회 참가한 100주년 기념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규모 또 개최 기간이나 그 위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인정 박람회였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고 한 1,500만 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은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에 우리 위상도 높이기 위해서 또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지금까지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박람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대전 엑스포 저도 간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그냥 전시관에서 아유 뭘 줄 서 맛있는 거 먹고 가지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있네요. 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나 기억에 남았다는 거 개인적으로. 예. 그렇다면 대전 엑스포의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유럽 대륙과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바깥에서 이 엑스포가 네.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또 중남미, 중동,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이 엑스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박람회를 무난히 성공적으로 잘 개최함으로써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게 예.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네. 대전의 주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이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 대전 지역이 우리나라의 과학 도시로 변신하게 네.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정 엑스포만으로도 과학 네, 도시로. 네. 지금 그럼 대전 그러면 뭐 그냥 과학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나니까 네. 그런 생각 드네요. 예. 그 여수 엑스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제 열렸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열린 엑스포였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개최한 인정 엑스포인데 10여 년 전인 2012년입니다. 주제는 네. 이제 바다가 가까이 있는 여수니까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 여수 엑스포의 주제였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우선 목적은 그 지역의 발전 그리고 해양 개발을 통한 여러 가지 산업의 발전 이런 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예. 한 800만 명 정도가 관람을 했었습니다. 예. 대전 엑스포 이후에는 대전하면 과학 이렇게 떠올리게 됐고 여수 엑스포 개최 이후에 진짜 여수가 유명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우선 지역 주민들 자긍심이 아주 고취됐죠. 네. 어마어마했죠. 네. 그리고 지금은 근처에 순천의 국가 정원 박람회도 있듯이 예. 네네. 여수 순천 지역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 항만 물류, 해양 레저는 물론이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지금까지 찾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엑스포 개최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KTX가 거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네. 그렇지. 그런 교통 인프라를 한번 만들면 네. 영구적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전남 지역 여행 가면은 숙소는 뭐 그냥 당장 여수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프라도 좋아지고 네. 숙소도 여건도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엑스포가 개최되면은 한 6개월 정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개월인데 올림픽이 한 3주, 뭐 월드컵은 한 달 비하면 기간이 길지요. 네, 예. 그 말은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천만 명. 예, 그래서 접근성이 역시 중요하니까 예. 지금 얘기되고 있는 가덕도 공항 같은 것은 빨리 네. 열린다는 게 아주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진짜 예. 뭐 이렇게 얘기만 듣는데도 앞으로 부산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세계 박람회를 꼭 유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산 현지의 뜨거운 유치 열기와 함께 부산 시민들의 따스한 정을 조금 이따 도착하는 실사단이 느끼고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 부산 시민 여러분의 따스한 미소가 국제 여론 형성층에는 보약이 되고 이 은근한 보약이 약효를 잘 내면 예. 회원국 표심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권자들에게는 아주 최첨단 레이저 요법처럼 직격탄을 쏴서 네. 결국 우리가 득표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따스한 미소로 실사단을 환영해 주시기를 예. 당부드립니다. 부산의 따스한 정 하면 자갈치 아줌마 아닙니까? 예. 아니 그리고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은 손님 대접이 진짜 기똥찹니다 진짜. 그럼요. 아마 오시면은 어느 누구든 환한 미소로 다 반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오늘 부산역 광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갈치 아줌매. 우경아 사무총장님은 모레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게 많아가지고. 예.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